러브 인 브리즈번 제15화 우주의 과거 0000년 호주 골드코스트. 준호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퍼즐을 풀고 있는 기분이었다. 여기가 어디죠? 그와 함께 도착한 곳은 익숙한 바닷가였지만 준호는 그곳이 도무지 어딘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두 번째로 찾아줄 잃어버린 자네의 기억 속 장소라네. 파도, 불빛, 그리고 수많은 별들, 분명 자네 기억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지. 골드코스트. 오빠, 노을 지는 바닷가 너무 아름다울 것 같지 않아? 골드코스트 가자. 지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뛰었다. 시간에 딱 맞춰 가야만 노을 지는 바다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다. 브리즈번 시내에서 기차를 탈 수 있는 로마 스테이션까지 땀을 흘려가며 뛰고 또 뛰었다. 간신히 기차를 타고 쉼없이 달렸다. 태양이 점점 내려앉고 있었다. 기차는 그곳에 멈췄다. 그곳에 서퍼스 파라다이스가 있었다. 말 그대로 서퍼들의 천국이다. 해가 붉은 빛을 마음껏 하늘로 뿌리며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때론 아름다움 속에 가장 처절한 아픔이 있듯이 바다 역시 그랬다. 수많은 서퍼들이 엄청나게 큰 파도 속으로 한꺼번에 사라지는 모습은 마치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거대한 블랙홀을 연상케 했다. 노을이 지면서 서퍼스 파라다이스에는 새로운 세계 세상이 펼쳐졌다. 낮에는 파란 물감을 풀어놓은 세상이었다면 노을이 진 후 세상은 모두 붉게 물들어 버렸다. 진정한 색채의 마술사는 샤갈이 아니라 바로 태양이었다. 석양이 지는 바다와 보랏빛 하늘의 조화는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아름다웠다.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는 화려하고 평온한 두 가지의 다른 밤을 준비하고 있었다. 젊은이들의 도시답게 거리의 조명은 휘황찬란했다. 은은한 브리즈번 시티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바다를 바라보고 줄지어 있는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들은 좀 더 평온한 분위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차지였다. 백발이 다 된 노부부, 가족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들 모두가 하나같이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서핑을 언젠가는 꼭 해보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고 다짐을 했지만 그가 보기에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은 길게 이어지는 해변을 걸었다. 무려 42km의 길고 긴 황금빛 백사장이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이어져 있었다. 관광의 도시라고는 하지만 좀 걷다 보니 지나는 사람 하나 없는 한적한 해변이 나왔다. 오빠, 저기 하늘 봐봐. 너무 아름답다. 그녀는 두 손을 꼭 쥐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노을이 비쳐 붉게 달아오른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황홀한 노을을 그대로 품은 그녀의 모습에서 감동이 밀려왔다. 얼마 후 그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을 때 거짓말처럼 노을은 사라졌다. 잠시 후 그가 모래를 한 움큼 손으로 움켜쥐며 말했다. 유진아, 나는 가끔 현실과 꿈이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어. 무슨 말이야, 오빠?
궁금하다는 듯 그녀가 물었다. 가끔 너의 모습이 꿈에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어.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꿈에서 깨어나 옆에 잠들어 있는 너를 다시 한번 확인하지. 오빠가 자다 말고 갑자기 내가 보고 싶었다고 말했을 때 그녀가 말했다. 그가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마치 꿈인 것만 같기도 해. 왜? 현실이라고 하기엔 이 순간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때론 무섭기도 해. 지금 이 순간에서 갑자기 깨어날까봐. 그리고 모든 것이 없었던 일처럼 몇 년 전 아침으로 돌아가게 될까봐. 그가 모래를 쥐었던 손을 펼치자 부드러운 하얀색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줄줄 흘러내렸다. 가끔 꿈에서 이렇게 모래를 쥐고 손을 폈는데 흘러내리지 않을 때가 있어. 그를 사랑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그녀가 천천히 그의 품에 안겼다. 꿈이든 현실이든 언제 어디서나 난 오빠 곁에 있을 거야. 지금처럼. 그녀가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어느새 바다 위에 깊은 어둠이 내려앉았다. 두 사람이 올려다본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별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빠, 하늘에 떠 있는 별들 봐봐. 정말 신기하다. 그치? 잠시 동안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던 그녀가 말했다. 그러게, 별이 정말 많다. 오빠, 어릴 때 매지가이 해봤지? 그런데 왜? 그것처럼 하늘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어봐. 그러다 보면 내가 우주 한가운데 와 있는 것 같아져. 눈이 아픈데? 그는 눈을 비비며 이건 아니라는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에이, 그렇게 바라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심호흡을 한 뒤 순수한 마음으로 바라봐. 그냥 느껴보는 거야. 바로 이 우주를. 그는 곧바로 누워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크게 심호흡을 한 뒤 다시 눈을 떠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의 몸이 공중으로 붕 뜨더니 지구를 떠나 우주로 나가기 시작했다. 마치 몸이 우주 한가운데로 떠내려 가는 것 같았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우주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신비로웠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별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어떤 별은 푸른색을, 또 다른 별은 붉은색을 띠고 있었다.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는 신비로운 색을 띤 별도 있었다. 그 신비로움의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오빠! 그의 몸이 알 수 없는 강한 힘에 이끌려 갑자기 지구를 향해서 곤두박질 쳤다. 다름 아닌 그녀의 부름이었다. 그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오빠 자는 줄 알았어. 나 우주 한가운데 있었어. 정말 엄청나던데? 거봐, 내 말이 맞지? 우주에서 말이야. 그는 마치 실제로 경험을 한 것처럼 잠시 동안의 무용담을 그녀 앞에서 어린애처럼 털어놓기 시작했다. 오빠가 본 우주는 오빠의 마음일지도 몰라. 우주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걸지도 모르잖아. 그럴까? 그래, 우리가 보는 우주는
모두 제각기 다른 걸지도 모르겠네. 그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파도 소리를 듣고 있으니 마치 하늘과 바다뿐인 세상에 그녀와 함께 남겨져 있는 것 같았다. 유진아,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가 물었다. 글쎄, 과거든 미래든 언젠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안 될 것 같아. 사람들은 모두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해.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으로 말이야. 그렇지만 그래도 돌아갈 수 없겠지? 난 과거는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같은 거라고 생각해. 그녀의 말이 끝나자 그가 말을 시작했다. 저기 저 별 보여? 저게 목성이거든. 저곳에서 빛의 속도로 달려도 35분이나 걸린대. 지구까지. 꽤 멀구나. 빛의 속도로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데 35분이면 진짜 멀다. 그녀가 놀라는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지. 꽤 멀지. 그리고 저기 목성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면 저곳 어딘가에 알파 센터우리 프록시마라는 별이 있어. 그는 손으로 별과 별 사이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계속 얘기해줘. 그 별은 지구가 속한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래. 하지만 스스로 밝게 빛나지 못해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는 없어. 그렇지만 어딘가에 분명 존재하는 별이야.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그리고 그가 가리키는 곳을 번갈아 가며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빠른 우주선으로 프록시마까지 얼마나 걸리는 줄 알아? 몰라. 무려 6만 년. 빛의 속도로는 4년이 걸리고. 대체 우리가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나야 도달할 수 있는 거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몇 개의 별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최소 4년 혹은 몇백만 년 전의 별들이라는 거야. 그녀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년 전 혹은 몇백만 년 전의 과거의 별들을 보고 있는 거네. 이미 사라졌을 수도 있겠네. 말하자면 그런 거지. 만약 오빠가 저곳으로 간다면 결국 과거로 가는 거네. 저곳에서 이것을 볼 때면 우리의 과거를 보고 있겠지? 지금도 저곳 어딘가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몰라. 지금의 우리처럼 말이야. 그가 말을 계속 이었다. 그래서 난 말이야. 아무리 지금 과학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린 분명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게 어떤 방법이 되었든 간에 결국은 우리가 미치도록 원했던 그 순간으로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고개를 끄덕이던 그녀가 그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며 물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오빠는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바로 이 순간. 그의 말에 그녀의 눈에서 별이 반짝였다. 뻥이지롱. 뭐야, 이 나쁜. 그녀는 그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공격했다. 간지러움을 참다 못한 그가 용서해달라고 하며 그녀를 잡고 옆으로 뒹굴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고 모래사장에 누워 다시 하늘을 응시했다. 그리고 말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 할 날들이 너무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난 지금 말할 수 없어. 우리 미래가 난 더 기대가 되거든. 그리고 너와 함께한 순간 모두가 나에게 최고
행복일 테니까. 그녀의 눈동자에는 다시 한번 별이 반짝였다. 오빠가 어디로 가든지 꼭 따라갈게.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오빠가 없다면 어디가 되었든 오빠를 찾아가겠어. 그곳에서 내 모습이 할머니가 되어 있다고 해도 날 몰라보면 안 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마에 입맞춤을 했다. 그는 저 수많은 별들 중 어딘가에서 지금 그들의 모습을 언젠가는 보게 될 것이라고 믿었다. 유진아, 혹시라도 우리가 수억 광년이 넘게 걸리는 곳에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걱정할 거 없어. 사람들은 빛보다 빠른 게 없다고 말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거든. 우리 마음이 통한다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딘가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고 믿어. 그녀는 많이 피곤했는지 파도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아이처럼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파도가 모래사장으로 길을 쓰며 올라올 때면 모양이 미세하게 서로 다른 모습의 작은 모래 알갱이가 춤을 추듯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마치 하나의 거대한 모래사장이 움직이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셀 수도 없는 많은 양의 작은 모래알이 움직이는 것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모래 알갱이처럼 온몸의 세포가 파도 소리에 반응하듯 움직였다. 그는 그렇게 몇 분을 누워 있다가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에게 가까이 다가가 귓가에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그곳에서 다시 만나, 내 사랑.